그런데 우리 현실은 정말 척박합니다. 충남은 이렇게 역사 이래 문화예술의 한 번도 중심에 벗어나 있지 못했지만 현대사 속에서 충청 세력이 의미 있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위치를 점하지 못하고 그동안 왔기 때문에 양대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는데, 저는 더 이상 이제 영호남이 지역 이념에 껍데기를 씌워가지고 주구장창 싸우는 역사는 나라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충청이 중심을 잡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여기서 만들어야 할 때다. 충청인이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깨워줘야 할 역할이 문화예술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문제는 이런 담대한 비전과 정책 전략을 역대 도지사들이 갖고 있지 못했고, 또 혹시 이례적으로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실천에 옮기는 이런 담대함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충청은 여전히 문화예술의 변방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바꾸자. 그러려면 제일 먼저 인식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뭘 만들든지 정책을 세우든지 투자를 하라고 지시를 하든지 할 건데, 인식이 없으면 아무리 밑에서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 인식이 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갈 건지 정책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투자를 하면 됩니다. 지난 민선 7기에 전체적으로도 투자가 부족했지만 그나마 있는 예산을 대부분 체육이 주로 투자가 됐어요. 물론 그래서 오늘날 유니버시아도 유치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전국체전이 나가서 성적 좋게 냈어요. 대신에 우리 문화예술 쪽은 너무나 투자가 부족해가지고 정말 비참한 지경으로 왔다 이거예요. 이거 바꿔야 된다. 저희 재단이 인력 규모나 순수한 예술인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 예산이 전국 문화재단 중에 최하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다가 여기 우리 이종률 대표님도 오셨지만 지금 대한민국 문화판 보면요, 문화재단 다 있는데 자율성이 너무 없어요. 그냥 관에서 시키는 것만 해야 되지 무슨 창조적인 생각을 해서 뭘 하고 싶다고 되지도 않고 괜히 잘못하다가 시끄럽게 일 벌리고 피곤하고 이렇게 눈총을 받는,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광역문화재단 대표들 모이면 다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왜 전문가를 뽑아놨는가? 과감하게 권한을 주고 자율성을 주고 대신에 책임을 물어라 이거예요. 왜 당신 그거밖에 못했냐? 그래서 인프라도 절대 부족인데,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브랜드가 될 만한, 문화예술과 관광의 동시에 브랜드가 될 만한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것도 적은 비용으로, 아니면 가능하면 국가나 다른 부분의 힘을 빌려서 효율적으로. 그래서 생각한 것이 보령화력 폐쇄된 1, 2호기 이거 문화예술 시설로 바꾸는 순간 보령 앞바다 5개 섬을 세계적인 관광 휴양지로 하겠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자연 조건으로 따지면 세계에 나가면 보령 앞바다보다 아름다운 곳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경쟁력이 안 돼요. 그러면 콘텐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령화력 재생 방안, 서산농장에 가면 정주영 회장의 산업화 역사가 담긴 이 거대한 농장이, 거기에 곡물 창고가 A지구 B지구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데 이거 다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 안에다가 문화예술, 전시, 공연, 그리고 숙박, 관광할 수 있고 별자리도 볼 수 있는 시설 갖다 집어넣는 순간에 서해안에 새로운 문화예술 관광 랜드마크가 생길 겁니다. 또 예산에 가면 충남방적이 있어요. 한때 예산 경제를 다 돌렸던, 불야성을 이뤘던 곳인데 지금은 다 썩어가지고 유해 환경만 일어서 지역 민원만 일으키고 있는 곳인데, 이거 재생해가지고 여기다 충남 문화예술 플랫폼을 놓자, 이런 겁니다. 이런 발상이 붙어 있어야 무언가를 이룰 수가 있겠다. 또 예술은 돈 쓰는 거고 예술인들은 앵벌이 하는 사람 취급하는 이 인식을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에 투자하면 그 이상 엄청나게 100배, 1000배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되는데, 다행히
한류가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왜 투자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스토리와 문화예술 콘텐츠 투자 없이는 충남 관광의 미래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생태계도 보면요, 전국에서 예술인 수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충남. 그리고 소득도 마찬가지 낮고 저작권도 부족하고 수도권으로 전부 인재가 빨려가서 지금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서울의 대표 단체 5군데 수장이 모두 충남 출신인데 엄청나게 자랑스럽죠. 서울서 활동하시잖아요. 물론 뭐 나태주 선생님 같은 분은 지역을 지키면서 하고 계시지만 인재가 다 유출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심각하게 고령화돼서 요 얼마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요 옆자리에서 우리 문인들 다 모이시는 자리에서 할 때도 제가 들었습니다. 문인들 스스로도 우리 너무 노령화돼서 큰일 났어. 청년애들 후배들 양성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끌어안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지원 시스템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복지도 미흡하고 또 전략적으로 될성 부른 예술인들을 각 시각 부문, 음악 부문, 뭐 국악 부문 해서 집중 지원해 가지고 스타를 만들어내는 어떤 스타 만들기 이런 프로젝트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15개 시군에 앞으로 10년 내에 특화된 예술인 마을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자기 생업을 하면서 예술에 전념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청년 예술인을 키우고 또 적지 않은 장애 예술인들이 있는데 우리 공주의 국악자매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으로 장애 예술인으로서 성공한 케이스인데 제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도 장애예술인 육성 지원에 이번에 강조가 되고 있어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앞서가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좀 갖고 있습니다. 또 예술인들을 많이 모아놨다고 해서 예술이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뛰어난 문화예술 기획자가 있을 때 그들이 판을 만들어 줄 때 그때 예술인들이 클 수가 있어요.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정책 전략 우리 2030 문화비전 세워놨습니다만 이거 다시 들여다보고 가다듬고 또 관계자 몇 사람만 알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모두가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전략 그리고 그런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고 권역별로 특화된 정책 기초문화재단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재단이 열심히 자기 지역 내에서의 문화예술 진흥 정책을 세우면서 혼자 힘으로 부족한 부분을 광역하고 의논해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이 스토리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드는 기획자들이 계속 양성이 돼서 창의적인 기획안들이 올라와 줘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기획 역량이 필요하고 정책연구센터가 그래서 필요한데 저희 문화재단에 정책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늘려달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뭐 여건이 어려워서 못 해준 부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여건의 탓보다는 문화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에 우선순위 항상 밀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화재단 대표가 떠들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충남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줄 때 그때 정책을 결정할 사람들이 귀를 열고 듣고 무언가를 지시가 내려가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누가 갖다 입에다가 넣어주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충남 문화예술인들이 잠을 깨고 위대한 미래를 설계하고 함께 나가야 되는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력체계 지금까지 뭐 정부 부처 다 그렇고 뭐 여러 분야가 다 그렇지만 각각 칸막이를 치고 자기 명분을 요만큼씩 내세워 가지고 작은 예산 갖고 찢어발겨 가지고 이거 했다로 만족하는 이런 식의 사업 행태가 지속이 되어 왔는데 어차피 문화예산은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사업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은 예산 가지고 흉내내기 하고 끝내지 말고 협업 체계를 갖추자는 거예요.
내 힘이 부족한데 이거 성공시키고 싶으면 어딘가 손을 잡고 판을 키워서 제대로 된 콘텐츠가 나오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 협력 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출연 기관 간에 또 광역 기초 간에 또 예술계하고 지원 기관 간에 이런 협업이 시스템이 잘 갖춰질 때 이게 가능하고, 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고 끌고 나갈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도청에 있어야 돼요. 그건 뭐 문화재단 대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가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 개방형 전문가로 문화예술 전문 고위직을 해서 뭐 1년이나 1년 6개월이면 다 떠나가는 공무원들이 언제 기획을 하고 뭘 하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 5년은 있으면서 중장기적인 목표를 향해서 쭉 갈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단위에 가면 이제는 모든 것이 읍면동 단위가 가장 기초적인 생활 단위입니다. 복지정책도 읍면동 단위로 가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어려움을 나누고 도와주고 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가야 되는데, 그 복지정책을 완결짓기 위해서는 문화가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추동해내는 데도 문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뭐 사회적 기업 또는 뭐 마을 만들기 사업 뭐 해서 각 부처별로 민간 다양한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론적으로 묻고 우리 문화예술이 거기에 가서 결합을 해서 지역 문화예술 공동체가 진정한 복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무슨 역할을 할지를 고민하고 결합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문화예술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데 충남이 선도 모델을 개발하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앞장서 나가는 읍면동 한 군데 정도라도 조속히 시범 마을을 설정을 해서 유급 상근의 문화 기획자를, 우리 예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가서 배치를 해줌으로 해서 성공 모델을 만들고 그걸 토대로 일반화 시켜 나가는 과정을 갈 필요가 있다. 그 정도의 마중물은 도가 과감하게 정책적으로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예술인들한테는 창직, 일자리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내가 예술하면서도 그 커뮤니티에 문화예술을 가꾸는 사람으로서, 또 매개자로서, 기획자로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문예술의 대표 콘텐츠가 우리 인문학 중심인데 이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도민들에게 자부심도 주면서도 동시에 돈만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재단에 와보니까 그 처음에 윤봉길 뭐 한다고 10억을 뮤지컬에 썼는데 이거 지금 다 없어졌어요. 10억 쓴 게 그때 행사한 걸로 흔적도 없어요. 지금 이어갈 수,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예 확실하게 50억을 투자해서 대한민국 명품 공연 만들어서 전국 순회 공연하면서 돈 벌어 오든지, 아니면 비용 줄여가지고 돈에라도 순회하면서 공연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정책, 기획, 전략, 중장기적인 시각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걸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최근에 제가 들은 걸로는 지사님이 지금 돈에 구애받지 말고 이순신 뮤지컬을 만들어 보라는 오다가 하나 떨어져가지고 저는 지금 대환영입니다. 그런 담대한 발상이 필요하다. 이순신 가지고 내가 한번 끝장 보겠어. 뭐 이런 정도의 오기와 자존심과 목표가 있어야 뭐가 나오더라도 나온다 이거죠. 그 명성황후 뮤지컬 이상으로 전 세계에 나가서 호평받으면서 공연할 수 있는 주제는 이순신이죠. 이순신 이상이 어디 있어요? 권역별로 저는 그래서 천안 아산권, 서해안권, 중남부권 크게 저는 세 권역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특성이 있죠. 천안 아산권 끊임없이 성장하는 젊은 도시, 대학 많고, 그리고 4차 산업 중심 도시, 앞으로 디지털 수도가 될 도시, 그렇다면 디지털 예술의 중심을 여기다 구축해야 된다. 그러려면 디지털 창작 단지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서 가장 대규모로 최첨단으로 여기다가 들여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안아산 역사 부근이든 아니면 저 종축장 옮겨가는 부지든 간에 얹어야 된다, 이거를. 그러면 미래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의 중심은 당연히 충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젊은 도시는 클래식의 세계화도 지금 드라마, 영화, 한류 다양한 장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서양의 클래식을 받아서 한국화시킨 우리의 클래식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다시 세계로 내보낼 때가 저는 왔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한국의 시외 곡을 붙여서 만든 우리의 가곡, 너무나 아름답고 대단해요. 요즘 와서 한류가 뜨니까 세계의 성악가들이 발음도 똑같이 감성 그대로 해가지고서 우리 가곡을 부르는데, 그 가곡을 들으면요, 우리 성악가들이 부르는 것보다 한 10배쯤 전율이 와요. 온몸에 감동이 쏟아져요. 이거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판을 우리 충남에 한번 만들어 보자. 저는 신정호에다가 그걸 얹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천수만 가로림만, 여기는 이제 문화예술 종합개발계획, 관광 따로 문화 따로 뭐 예술 따로 이게 아니고 전체를 엮어서 입체적으로 어떻게 갈지를 고민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부서에서 이거 만들고 저 부서에서 저거 만들고 예산 찢어서 여기서 저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세계적 축제를 여기다가 얹어야 되는데, 저는 이 태안 유류 사고 피해 극복, 이거는 저 인류 역사에 없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스토리가.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코리아밖에. 전 국민이 모여가지고 강제로 시키지도 않고 뭐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몰려와가지고 기름때를 다 벗겨냈다? 환경축제, 서해안에다가 가장 대기오염이 심한 충남이 환경 생태 가치를 높이는 세계적인 환경축제를 우리 바닷가에 만들어보자. 천주교 성지 마찬가지. 민주주의 축제, 이거 바닷가 어딘가에 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이 코리아만큼 위대한 역사를 얘기할 수 있는 나라는 이제는 없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이미 역사적으로 고대부터 화백회의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사에 와서 촛불 하나 가지고도 정권이 바뀌는 이런 나라는 인류사에 없어요. 민주주의 축제 우리가 중심이 돼서 세계 민주주의를 우리가 선도해 가겠다, 이런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중남부권에는 공주, 논산, 뭐 이쪽 계룡산 자락, 여기는 한국 인문학과 전통예술의 중심이었고, 이거 다시 해서 신한류 발전소 세우고 민속예술에도 중심을 만들고 또 민족종교에도 성지화시켜서 관광 수입 올리자는 거예요. 왜 관광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무궁무진하게 와가지고 돈 쓰고 갈 텐데 이걸 종교적 편견 가지고 왜 그런 거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유교 세계와 한류, 지금 이번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세웠습니다. 이거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추진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추진단, 또 싱크탱크, 상설 협의체 이런 것들을 다양한 차원으로 만들고 민간 전문가 임용하고 연구센터 만들고, 그동안 제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 최소한 문화예산을 지금 4몇 프로 수준인데 6%까지는 늘려서 앞으로 충남이 문화예술 투자해가지고 충남, 위대한 충남 됐다라고 효자라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서 가자는 겁니다. 그 랜드마크 말씀드렸고, 민간 투자 이것도요 창조적으로 발상을 하면 천안의 디지털 예술 창작단지, 제가 도에 제안해가지고서 지사님 모시고 회의도 2번씩이나 하고 마지막까지 가는데 결국 안타깝게도 아파트 세우는 걸로 끝나버렸어요. 이거는 최고 결정권자의 담대한 의지와 뭐가 없이는 결정을 못하는 어려운 사항인데 결국 제가 꿈꾸었던 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제 일환이 뭐였냐면, 정부 돈 달라고 그러지 말자, 삼성하고 손잡자. 삼성하고 손잡을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지속 가능하고 게임 끝이다. 현대하고 손잡고 서산 농장, 이거 서산 농장 대표, 그다음에 현대 도시개발 대표하고 저하고 3인이 만나가지고 의기투합을 했어요. 같이 합시다 뭐 이래가지고 서산에서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빨리 시작이 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전하고 여기서 보령화력 1, 2호기, 이거 이런 거는 국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가지고 자금을 뽑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부터도 기능 이상 재검토가 필요하고 일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고 대신 책임을 물어달라 하는 겁니다. 또 광역 기초 문화원 간의 역할 분담을 정확히 해서 조그만 사소한 무슨 일거리 가지고 영토 다툼하듯이 이런 시대는 이제는 접고 어떻게 각자 특화된 발전할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기능을 분담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원은 지역의 지식인 계층들이 중심이 돼서 끌고 가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인문학에 방점을 두고 많이 개발을 하고 프로그램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문광부도 인문학 중흥을 위해서 투자 계속 늘릴 겁니다. 그런 기회들을 많이 따다가 지역민들에게 인문학에 있어서 감동을 주고 생활에 그리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초대단이 계속 늘어갔기 때문에 예술 쪽은 이제 기초대단이 맡고 주로 생활과 관련된 예술들을 맡으면서 지역이지만 도 차원과 같이 결합을 해서 또는 국가와도 연결을 해서 국내에 브랜드할 만한 사업은 함께 하자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발랄한 청년 세대, 디지털 세대의 예술인들이 여기에서 예술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만을 모아서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청년 예술인 마을, 시험적으로 지금 태안에 지금 행자부 자금을 받아서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확대시켜야 된다. 그리고 지금 서울 전시장 어렵게 지금 만들었습니다만 영호남 지역은 일찍부터 서울 전시장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없었어요. 그나마 충남이 그래도 선도적으로 먼저 물꼬를 텄습니다. 이거 잘 성공적으로 해서 브랜드를 키우고 또 4개 시도가 같이 적절하게 힘을 합해서 더 키울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 복지 지원 마찬가지, 예술인 복지 지원 센터 이제 금년부터 사업 시작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데 이 부분도 지원을 확대해야 되고 또 장애 예술인들 지원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아까도 말씀드렸고 인프라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 폐교와 빈집이 가속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지를 지역에 있는 예술인 분들은 특별히 신경을 쓰고 힘을 모아가지고 창작 단지, 거점 공간들을 많이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재단 또는 도하고 연결을 해서 사업을 가져다가 실행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이 중에 빠진 부분은 K컬처 프로젝트인데 이번에 그 박상돈 시장님이 지금 독립기념관에서 K컬처 프로젝트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쫓아갔어요. 시장실에. 이 시장님 이건 너무 잘하신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거 있는데 참고가 되시면 좋겠다고 또 한참 연설을 했어요. 30분을. 이런 거 성공시켜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대안이 뭐고 태극기가 뭔지 국민 교육을 이 독립기념관에서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걸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들이 나와줘야 된다. 내년은 판소리 유네스코 세계 등재 20주년입니다. 이것 때문에 충청의 소리 중고제를 중흥을 할 시간을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허겁지겁 4개 재단이 뜻을 모아가지고 이번에 주말에 중고제 중흥 선포식을 했습니다. 국악단체 다 모여가지고 이거 내년에는 깜짝 놀랄 새 판을 하나 만들어서 유네스코 등재 20주년을 주도를 우리가 해나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투자를 해서 호남을 넘어설 수 있겠는가? 저는 그거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호남이 갈 수 있는 부분은 호남이 가게 하고 우리가 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 개인적인 욕심은 뭐냐면 국내에서의 중심은 호남이 가져가지만 세계화의 중심은 늦었지만 우리가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충청이. 그래서 국악학교도 빨리 만들고 싶고 국악당 빨리 하나 유치해가지고 거기다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령 선생, 이건 문인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어령 선생은 충남의 위대한 문화예술 자산입니다. 이분이 상징적으로 관료로서는 초대 문화부 장관을 했고 20대 청년 시절부터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평론을 하면서 그냥 칼을 들이대고 찔러댄 아주 대단한 지성이죠. 평생을 그 평론하고 수필 쓰고 뭐 강연하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위대성은 또 어떤 게 있냐면, 한국인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저작들을 해왔어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저 평창동에 계십니다. 아직도 충남으로 안 내려오셨어요. 제가 보니까 아무도 이분을 모셔서 뭘 하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충남 문인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고, 충남이 이렇게 귀중한 자산을 왜 흘려보내는가. 그래서 이어령 문학재가 만들어져야 되고, 여기에서는 기존 문학재와는 다른 무엇, 한국인 너는 누구냐에 대한 대답을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서 펼쳐지고 위대한 콘텐츠들이 나오는 판을 하나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메가시티 사업으로 이제 금년에 그 추진단이, 실무 추진단이 구성이 되면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개시가 되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대전 세종연구원이 주관을 하고 있어서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득을 했습니다. 문화로부터 시작해서 문화로 끝나는 것이다. 통합은. 왜 통합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그건 문화 얘기다. 이것은 역사 얘기고, 그거 문화예술계가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메가시티로 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불을 피워야 된다. 그러니 시급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충청권 4개 문화재단이 힘을 합해서 공동사업을 힘있게 펼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칭 이제는 금강이다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사업에 큰 타이틀로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시를 할 수가 있는 발판이 생긴 겁니다.